지난 시즌 클리퍼스를 제치고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했던 덴버 너게츠. 하지만 이번 시즌 그들의 성적은 5승 6패 5할 이하입니다. 니콜라 요키치가 평균 트리플 더블을 기록하고 있지만 리그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수비력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죠. 반면 골든스테이트는 최근 두 경기에서 3초슛 18개 중 14개를 실패한 스테판 커리의 부진이 고민거리인 상황입니다. 미리 보는 플레이오프가 될 수 있는 두 팀의 매치업, 지금 시작합니다. 1쿼터, 지난 두 경기에서 부진했던 커리는 없었습니다. 경기 개시 후 커리는 4개의 야투를 모두 성공시키며 고득점을 몰아쳤고 1쿼터에만 12득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커리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1쿼터를 앞서 나간 팀은 덴버였죠. 덴버는 림 근처 야투 성공률 리그 8위를 기록할 정도로 페인트존에서 강한 팀입니다. 오늘도 덴버는 1쿼터에만 페인트존 득점 18대 6의 일방적 우위를 점했고 골든스테이트는 137점의 초라한 디펜시브 레이팅을 기록하며 덴버의 골밑 공략을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덴버에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덴버는 이번 시즌 페인트존에서의 상대 야투 허용률이 67%를 기록 중인데요. 이는 리그에서 네 번째로 좋지 못한 기록입니다. 스티브 커 감독은 이 점을 공략하기 위해 2쿼터부터 적극적인 페인트존 공략을 지시했고 2쿼터 골든스테이트는 페인트존에서 14득점을 기록하며 득점 밸런스를 맞추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2쿼터에도 덴버의 득점력이 멈추지 않자 기습적인 좋은 디펜스를 통해 상대의 공격 리듬을 차단하기도 했죠. 조금씩 골든스테이트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자 요키치가 직접 나섭니다. 와이즈먼을 상대로 포스트 공격을 시도하는 요키치. 스핀 무브로 가볍게 상대를 제친 요키치는 리버스 덩크를 성공시킵니다. NBA 선수의 덩크라고 하기에는 뭔가 아쉬운 장면이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드라이빙 리버스 덩크로 기록되었습니다. 한 시즌에 덩크 15번도 안 하던 요키치가 신인 와이즈먼에게 한 수 가르쳐준 장면이네요. 살 빠진 요키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번에도 골든스테이트가 기습적인 좋은 디펜스를 하는 상황. 워너메이커가 보호를 쳐내며 공격이 실패하는 듯 하던 순간 요키치는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하며 바튼에게 탭패스를 전달했고 바튼은 3점슛으로 요키치의 재치를 빛나게 해줍니다. 요키치가 살아나자 커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멋진 4점 플레이를 완성하며 경기 분위기를 다시 한번 바꿔보려는 커리. 그리고 이것도 후반 골든스테이트에게 호재가 찾아옵니다. 우블의 돌파를 견제하던 요키치가 파울을 범하며 3개의 반칙을 기록한 겁니다. 결국 요키치는 이쿼터를 다 뛰지 못하고 벤치로 물러났죠. 하지만 덴버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팀이었습니다. 하프코트에 강한 요키치가 빠지자 덴버는 이쿼터 마지막 3분 동안 페이스를 끌어올리며 업템포 농구를 구사했고 템포 싸움에서 밀린 골든스테이트는 요키치의 공백을 이용하지 못하고 전반전을 11점 차의 열세로 마치고 맙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덴버는 전반전을 8점 이상으로 리드한 경기 승률이 44%에 불과합니다. 당장 직전 브루클린과의 경기에서도 3쿼터 18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패배했죠. 때문에 오늘 경기도 후반전까지 지켜봐야 승패를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팀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뒷심 부족을 차단하기 위해 덴버의 에이스 니콜라 요키치가 3쿼터에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바튼의 패스를 받아 가볍게 레이업을 올려놓는 요키치. 이번에는 바튼과의 투맨 게임 이후 플로터를 성공시킵니다. 요키치의 물오른 농구력을 와이즈먼이 막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물론 스테판 커리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강한 해치 디펜스가 들어오자 와이즈먼을 살려주는 커리. 커리의 센스 있는 패스와 와이즈먼의 운동 능력이 만들어낸 멋진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와이즈먼이 스크린을 걸어주며 커리를 살려줬고 요키치의 도움 수비가 오지 못한 사이 커리는 3점슛을 성공시킵니다. 그러나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은 전체적으로 어수선했습니다. 이제는 얘기 안하면 허전한 우블의 삽질은 계속되었고 3쿼터 골든스테이트는 커리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외곽 지원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커리가 3쿼터에 11득점 2어시 활약을 해도 점수차가 10점 내외에서 줄어들지 않았죠. 커리에게 수비수들이 몰린 상황. 커리는 볼을 빼줬고 엑스트라 패스를 통해 우브레에게 오픈 찬스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브레를 믿지 못했을까요? 커리가 패스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커리가 우브레에게 오픈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결과는 에어볼. 커리의 체념한 듯한 제스처가 나오네요. 3쿼터 커리는 엄청난 슛 릴리즈를 보여주며 고군분투했지만 외로운 싸움을 하는 느낌이 역력했죠. 반면 요키치가 중심을 잡고 있는 덴버의 공격은 달랐습니다. 3쿼터 막판
요키치는 케본 루니를 상대로 스텝 강의를 하며 멋진 득점을 올립니다. 이번에는 커리와 요키치의 미스매치가 된 상황. 도움 수비를 예측한 요키치는 도지어에게 정확한 커팅 패스를 찔러줬고 이는 엔드원으로 연결됩니다. 3쿼터가 끝났을 때 점수차는 14점. 점수차보다 중요한 것은 덴버는 3쿼터까지 이미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무려 7명이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커리가 29득점을 기록하긴 했으나 위긴스와 와이즈먼을 제외하면 다른 선수들의 득점 지원이 없던 골든스테이트와 비교되는 상황이었죠. 4쿼터에도 이런 흐름은 계속되었습니다. 4쿼터 9분경 베이즈모어의 3점으로 골든스테이트가 8점 차까지 추격하자 말론 감독은 요키치를 빠르게 투입하며 추격의 빌미를 완전 봉쇄했습니다. 투입 직후 파스칼과 몸싸움 도중 안면을 가격당한 요키치. 그리고 이때부터 요키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높이의 우위를 바탕으로 훅샷을 성공시키더니 상대의 더블팀이 들어오자 재빨리 베이스라인에서 커팅하는 동료에게 패스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답지 않은 덩크를 시도하며 적극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종료 5분 전 커리의 패스를 스틸한 요키치는 정확한 패스로 모리스의 득점을 만들었고 점수차는 14점까지 벌어집니다. 10개째 어시를 기록한 요키치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선수로 올라섭니다. 4쿼터 막판 5분 동안 커리는 요키치의 활약에 응수하는 득점을 올리지 못했고 골든스테이트는 종료 1분을 남기고 주전들을 모두 빼며 항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베스트는 니콜라 요키치입니다. 23득점, 14리바, 10어시를 기록하며 이번 시즌 5번째 트리플 더블을 만들었죠. 오늘 그의 플레이는 요키치의 농구 교실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의 워스트는 드리몬드 그린입니다. 득점은 못하더라도 수비나 볼 간수해서 역할을 해줘야 했는데 무려 5개의 턴오버를 범했으며 수비에서도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비록 덴버의 초반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이번 시즌 니콜라 요키치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그를 이번 시즌 MVP 후보로 꼽아도 손색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 NBA 최고의 센터는 니콜라 요키치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